컨벤션의 재무 업무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컨벤션의 목표, 현금 흐름의 관리, 회계 처리, 손익계산서 및 컨벤션 종료, 수익 관리, 지출 관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저는 보면 딱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에 대해서 딱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회계를 아무리 해도 또 이런 재무 업무 수업을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 그냥 문서로 배운 거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혹시 여러분들 뭐 용돈기입장 옛날에 써본 적 있어요? 용돈기입장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안 쓰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타 수입도 있을 테고, 그 수입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얼마 쓰는지에 대한 고정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커피 마시는 데는 얼마, 차비로는 얼마, 친구 선물 사주고 뭐하고 자기 쇼핑하는 데도 얼마,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밥값은 얼마, 자취를 한다면 월세는 얼마, 자기가 다 내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쓰는 금액들이 있을 거거든요. 용돈에 맞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는 지출에 대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게 수입이 얼마인지도 보는 거예요. 그걸 한 단을 계산을 해보고 대략 이제 곱하기 12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자기가 쓰는 비용들이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현금을 얼마 쓰는지, 아니면 혹시 부모님한테 받은 카드가 있으면 카드는 얼마 쓰는지, 또 우리 식사비는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뭐 커피를 먹는다면 커피값은 얼마나 쓰는지, 술값은 얼마나 쓰는지, 아니면 뭐 교재나 다른 거 사는 비용은 얼마 드는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산을 한번 하면 어디 부분을 절약해야 되고 어디 부분을 좀 더 써도 괜찮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핵심입니다. 여기 재무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바로 수입 지출 관리입니다. 자기들이 들어온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크게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되게 기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컨벤션의 화두는 뭐냐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컨벤션은 지출부터 많이 나가거든요. 다른 사업은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수입이 먼저 들어옵니다. 수입이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컨벤션은 지출이 먼저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호텔 블럭을 걸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어떤 회의가 개최가 된다고 하면 호텔 블럭을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걸어야 되고요. 컨벤션 센터를 예약하기 위해서도 이제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컨벤션 센터 빌리는데 돈 들어요. 거기에 예약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버스는 괜찮겠지만 인쇄물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두 지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를 사실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상을 해보냐? 전차 대회 전에 열렸던 회의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전에 회의 있던 열릴 때는 등록비가 얼마였고 대략 몇 명 정도 참가를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등록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10만 원에 1000명이면 얼마예요? 그쵸? 1000명이면 얼마죠? 10만 원에 1000명? 1억이죠? 그쵸? 맞나? 하여튼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빠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빠지는 비용들은 아까 인쇄비라든지 아니면 뭐 숙박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빠지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만찬을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폰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스폰서 뭔지 알죠? 기업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받는 게 있죠. 그럼 관련 부서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본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보건 관련한 이제 부서에 신청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회의를 여니까 당신이 이 정도를 지원해주라. 부서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부산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 그리고 관광공사나 백스코 쪽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컨벤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줘. 라고 스폰서를 받게 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굉장히 컨벤션 비용이 높아지거든요. 컨벤션 비용이 높아지는 일은 그만큼 등록비가 높아질수록 좋은 호텔, 좋은 행사장, 관광, VIP 기념품 이런 것들이 다 올라야 됩니다. 가격대가 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요즘에 힘든 실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대를 보고 얼마 정도 지출이나 예산이 나올 건지를 파악을 해서 등록비를 잡게 되는 겁니다. 등록비 먼저 알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후원단체나 후원사는 어떻게 관리할까? 먼저 후원사 섭외 및 선정을 합니다. 후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공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후원 프로그램 안내서, 그 기업도 여기에 후원을 하게 되거나 정부도 후원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마냥 그냥 자원봉사자처럼 돈을 기부자처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 프로그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방이나 소독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뭐 아니면 열 재는 그런 뭐죠? 할 수 있겠죠? 거기 열 재는 기계, 비대면 기계, 그리고 대면 기계 이런 것들 회사, 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면역에 좋은 약제 회사들, 또 마스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후원사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겠죠. 대신에 어떤 배너에 로고를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영상 제작을 틀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만찬을 통해서 발언할 수 있는 옆에 연사로서, 초청 연사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북에 아예 로고를 기입을 해서 스폰서십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광고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되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 요청 대상 선정 및 안내서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후원의 밤을 보통 개최해주기로 합니다. 후원, 밥을 보통 많이 사거든요. 밥이 제일 비싸니까. 그래서 후원단체 선정을 해서 후원 조건에 대한 협의 및 계약을 하게 되면서 스폰서십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관리 및 제공사항 진행, 후원금 입금 요청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후원금 입금 확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뭐 후원의 혜택 및 제공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후원사를 그렇게 섭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좀 상식선인데 후원사 어떻게 구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후원사 어떻게 구할 거예요? 방법 없죠. 무조건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후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돼요. 후원 프로그램에서 안내서를 작성을 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후원을 했을 때 어디에 우리가 베네핏을 줄 건지를 기획을 한 상태에서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회의 때 마스크를 다 쓰고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마스크를 후원할 수도 있어요. 그 마스크를 그 기업의 로고를 크게 박힌 채로 제공을 하면서 무료로 주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관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면 예산 편성 시 기본 방향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돈이 나갈 건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전차 대회나 유사 행사의 재정 보고서 필요하죠. 그리고 재정 목표, 그리고 회의 일정 및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밑에도 나올 텐데
시급료 형태와 부대 행사가 회의 일정 및 프로그램에 따라서 며칠날 만찬이 들어가고 오찬이 들어갈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회의 개최지 및 장소도 알아야지. 왜냐면 얼마 정도 컨벤션 센터는 비싸잖아요. 호텔은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참가 확인을 통해서 예상 참가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등록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파악을 해놓는 게 좋고, 그리고 주요 지출 목록이라고 해서 가장 돈이 많이 나가거나 아니면 자주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은 마케팅 요구 사항이 있어요. 마케팅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일단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시급료 형태와 부대 행사, 부대 행사. 이게 시급료 형태와 부대 행사가 몇 번인가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사 인원수와 연사 관련한 예상 지출 비용. 연사 알죠? 가서 그냥 발표해주는 사람. 초청해서 어떤 지식이나 뭐 다른 것들,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 연사 인원수와 연사 관련한 예상 지출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등록부 수입비 들어가고요, 등록비. 그리고 적정한 선에서 예상 등록비 및 전시 참가비를 사실 선정을 합니다. 예상되는 후원 금액을 예전에는 사실 뭐죠? 예상되는 후원 금액이나 경제 상황이 외부 경제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적어 놓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산 편성시 기본 방향에서 컨벤션 예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있어요.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는데, 내적 요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내적 요인이 외적 요인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내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잘 해도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은 1, 2년 내에 개최가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3, 4년 후에 아니면 어떻게 몇 년 후에 이런 외부의 상황이 변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그러면 미친 듯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버렸다. 예를 들어 참가비가 50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한 50불이어서 한 6, 7만 원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었다고 치면 근데 그 환율이 우리가 점점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환율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실제로는 뭐 한 6, 7만 원의 가치가 되지도 않고 한 4만 원 가치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더 뭐 많은 걸 못 해보겠죠?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먼저 뭐 내적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지출 관련 수행되는 업무 내용과 필요성. 한마디로 뭐 지출되는 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출되는 게 뭔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업무의 예산 비용과 우선순위. 예산 비용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참가자 숙박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가자 숙박 부분이 굉장히 먼저 돼야 되고, 참가자 숙박 부분이 먼저 확실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컨벤션 센터 예약 비용도 사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 얻는 편익과 수익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흔히 말하는 이거 대행을 해주고 몇 퍼센트 정도 남길 건가에 따라서 예상 등록이 달라지겠죠. 이걸 예를 들어서 PCO다. PCO가 이걸 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남겨야 되는지 생각하고 10%를 남긴다. 그러면 10%가 남으면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총 5억인데 10% 남으면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줄인다든지 업무로 인해 얻는 편익과 수익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출의 관리, 통제 방법. 지출의 관리나 통제 방법은 재무위원회에서 많은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리와 통제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계 감사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적 요인에 의해서 예산 편성 시 많은 어떤 제약을 받긴 받는다. 그럼 외적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외적 요인은 세금 및 이자. 세금이 어느 순간에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금 부분은 딱 정해졌다기보다 수입과 지출에 관계된 이런 내용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잡았다가 사실 나중에 세금 때문에 현금 부족이 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대출을 발생했다면 이자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호텔 숙박비나 백스코나 컨벤션 센터 대관료가 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곡에 관한 돈이 갑자기 현금이 있지 않으니까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있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PCO가 안게 되는 이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 이자 부분을 얼마나 컨벤션 예산에 포함을 시킬 건지 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니면 디플레이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환율, 기타 예비비. 예비비는 뭐냐면 예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컨벤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한마디로 내적 요인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외적 요인은 우리 손을 벗어난 거예요. 외적 요인을 조정하려고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부 거는 우리가 수능하면서 잘 지켜야 된다. 다음 252페이지 예산안 작성 및 확정에서 컨벤션 수입 및 지출 항목. 여기서 컨벤션이 개최됐을 때 주요 수입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등록비가 있겠죠. 등록비. 그리고 전시를 했을 때는 전시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부스를 팔잖아요. 그렇죠. 컨벤션 센터 전시관에 큰 전시를 했다면 거기에 부스 면적당 얼마씩 해서 전시 수입도 받고요. 등록비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있죠. 지원금. 기관이나 업체, 부산에서는 뭐 병원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기관이나 업체에 스폰서십을 받는 게 있어요. 지원을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 자본을 넣는 것도 있고, 기타 판매 수익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출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대회 준비비, 그리고 대회 진행, 준비하는,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 그 다음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서 진행하게 되는 거, 그리고 대회 후 비용. 대회 후 비용은 뭐가 있냐면 호텔의 잔금이나 컨벤션 센터의 잔금을 치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대회 후 비용이 되는 거예요. 여튼 이런 비용들이 있다. 그래서 절대 지출이 수입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컨벤션은 망한 컨벤션이에요. 지출 항목 한번 볼까요? 컨벤션에서의 지출 항목은 진짜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정 비용이나 가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고정 비용은 뭐냐면 이게 고정적으로 절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요. 가변 비용은 사람 인원수나 아니면 만찬에 참가할 사람 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되는 게 바로 가변 비용이거든요. 고정 비용을 한번 볼게요. 회의장, 정시장 임차료.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장치비, 홍보비 다 왜 그런 줄 알겠죠. 이거는 고정 비용은 회의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차대회 때 한 1000명이 왔다. 1000명이 왔으니까 우리는 넉넉 잡고 뭐 1300명에서 500명 되는 회의실을 잡아야겠다. 하지만 그때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무조건 회의장, 전시장 임차료는 고정 비용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비용이고, 장치비도 똑같고요. 홍보비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1000명이 오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도 똑같이 나가야 되고, 또 초천연사 지원비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노트로 누가 굉장히 저명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랑 자는 거랑 일비랑 발표비랑 이런 거 다 줘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없어서 오시기 힘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 행사에 참가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죠. 대신에 그거는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되고
뭐 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 통역비랑 번역비, 이게 아무래도 외국어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꼭 영어는 아니더라도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기타 러시아,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동시 통역비가 번역비랑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도서 인쇄비나 초청장, 우리가 브로셔 나중에 뽑고하잖아요. 그런 프로시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초청장, 네임택 등 이런 인쇄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셉션의 여흥 프로그램비도 좀 부분적으로 가변이긴 한데, 하여튼 여흥 프로그램도 어쨌든 공연을 부르거나 먹을 거를 그만큼 준비를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정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의비,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 PCO 대행비, 이런 것들은 모두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컨벤션에서도. 다음은 가변 비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변 비용으로 한번 보면 주문 제작비, 무조건 주문해서 뭔가 제작 들어가는 건 다 비싸요. 왜냐면 몇 명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식음료비,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이게 횟수에 따라서도 굉장히 비용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것도 횟수 조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수교물, 가방, 기념품, 문구용, 이런 것들, 그리고 수송비, 관광 등 테크니컬 비지트나 뭐 현장 인건비 정도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이거는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과 예산 결산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거든요. 먼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등록비를 받아야 되잖아, 사전 등록비를. 그렇기 위해서 행사용 통장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비 들어오는 거를 좌변에 두고, 뭐 아니면 쓰는 거를 뭐 차변에 두고 좌변에 두고, 이런 식으로 입출금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담당자는 입출금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입출국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 관련 업체와 정산을 하고, 예산 결산에서 뭐 미뤘던 호텔비나 PCO비나 이런 것들 다 정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 다 썼다고, 잘 썼다고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고, 아마 이 결과 보고서도 이번에 시청에 적어야 되는데 왠지 뭐, 그렇죠, 제가 하는 프로젝트 말입니다. 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 제가 보통 작성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서 아마 결산 보고서 작성할 거를 저한테 프로젝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때까지 사실은 좀 속독으로 1장에서 9장까지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 한 거를 좀 팩트만 짚고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험 폼이하고 이런 거 말할 거거든요. 먼저 컨벤션의 이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국내 컨벤션은 어떤 것이다, 마이스는 어떤 것이다, 컨벤션 산업의 구성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회의는 어떤 것이다,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그 다음에 주최기관에 따라서 뭐 어떤 종류의 회의들이 있냐, 그리고 산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컨벤션 기획관은 여기서 뭐다 라는 거를 1장에서 좀 다뤘고요. 2장에서 다룬 건 뭐냐면요, 주로 기획 과정에서 기획은 뭐고, 기업의 개념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계획은 뭔가 다른 거, 그리고 뭐 여기에 따라서 기획의 분류에 따라서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는데, 이 플랜에서 얻고자 하는 게 뭐다라는 거, 그런 것 좀 했고요. 그리고 기획서의 특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서는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고 핵심만 전달을 잘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쓰시는 게 가능하고, 영상도 같이 하나 올려드렸죠. 그것도 한번 보면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3장에서는 뭘 다루냐면, 보겠습니다. 잘 안 열리네요.
잠시만요. 음, 4장부터 할게요. 4장에서는 어떤 게 다뤘냐면 회의 프로그램하고 기획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회의 프로그램에서 기획에 대해서 다뤘고, 관련 행사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 그리고 일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 그리고 회의 기획에 학술 회의에 대한 개념을, 대표적인 컨벤션이거든요. 학술 회의에 대한 것들을 좀 했고, 그리고 회의장 배정 계획에서 뭐 극장식, 학교식, 유셰프 또 할로우스케어, 이렇게 회의장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통역에 관한 것도 조금 다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장에서는요, 3장부터 할게요. 아까 전에 3장 못했으니까. 3장에서는 컨벤션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뭐 5W2H 이런 것들도 했었고, 컨벤션 기획의 구성에서 기본 계획이랑 운영 계획에 대해서 꼭 봤고, 그리고 컨벤션 기획의 필수 구성 요소로 환경 분석, 목표 설정, 뭐 행사 방향, 추진 계획, 예산 계획 등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기획 과정에서는 외부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내부 환경하고 잘 매칭을 한 다음에 개최 목적에 따라서 환경 분석도 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타겟이 올 건지 보고 목표 설정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기본 계획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분야의 관계도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봤고요. 그리고 총괄 기획 업무에서 시기가 몇 년에서 몇 년 전부터 어떤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봤고, 그 조직 구성에서 조직위원장이나 기타 다른 자문이나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엿봤습니다. 엿봤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공식 행사, 얼마 전에 했죠? 공식 행사 및 사교 행사 기획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공식 행사는 참가자들이 격식에 따라서 격식을 차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개회식과 폐회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교 이제 행사 부분에서는 컨벤션 시급료 프로그램, 그리고 황영연, 그 다음에 환송만찬 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다뤘고, 그리고 사교 행사 계획을 수립하는 거나, 그리고 컨벤션 시급료 예약 등 이런 것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수송 및 의전 계획에서 관광 계획, 그 다음에 수송, 의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이나 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계획도 바로 했었고요. 이 수송 계획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을 잘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의전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컨벤션 의전의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서 컨벤션의 의전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의전은 이런 수송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전은 공항에 도착하는 그 순간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한 8장, 9장은 따로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보 및 마케팅 계획에서 뭐가 중요하고, 또 홍보랑 광고는 뭐가 다르며, 컨벤션 참가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저희가 다뤄야 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룬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벤션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뭐냐, 그리고 컨벤션의 수입이 뭐냐, 그래서 그런 수입에서 고정 비용을 뺀 게 순이익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되시면 컨벤션 기획을 하는데 뭔가 장황하진 않더라도 흐름의 이해는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획을 할 때나 뭘 할 때 이제 기획서를 제출할 때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